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시바이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금융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나타난 변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시적인 흐름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요. 자,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어마어마한 숫자부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초창기부터 진입했던 한 고래 투자자가 최근 490만 달러를 또 현금화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이 겨우 1만 3,760달러였습니다. 이걸로 지금까지 거둬들인 수익이 무려 6억 6천만 달러를 넘겼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죠.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한 번에 싹 다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야금야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막대한 물량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런 거물급 초기 홀더가 무려 8천억 개나 되는 토큰을 시장에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주요 지지선을 딱 지키면서 이렇게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건지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진작에 반토막이 나고도 남았을 텐데 말이죠. 그 해답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줄다리기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 고래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지면서 매도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반대쪽에서는 무려 5,520억 개에 달하는 토큰이 거래소를 쑥 빠져나가서 개인 지갑들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매도될 수 있는 물량이 확 줄어버린 거죠.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이 거래소 밖으로 나가버리면 당장 팔려는 압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팔기보다는 그냥 들고 있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 덕분에 그동안 가격 상승을 꽉 짓누르고 있던 100일 지수 이동평균선, 즉 100EMA 저항선이 마침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위를 꽉 막고 있던 무거운 뚜껑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고래들이 이렇게 집어 던지는 막대한 물량, 대체 누가 다 받아먹고 있는 걸까요? 이 물량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딱 7일 동안 무려 24,000개의 새로운 개인 지갑이 이 생태계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신규 홀더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죠. 이제 전체 고유 주소 숫자가 158만 개를 가뿐히 넘겼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눈에 띄게,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요, 이 전체 공급량을 좀 더 속속들이 쪼개보면 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상위 100개 지갑, 그러니까 최상위 고래들이 여전히 전체 물량의 61%를 아주 꽉 쥐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물량을 모아보려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고래들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수치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요,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이 자산의 뼈대가 되는 인프라 내부도 싹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바이누의 레이어 2 블록체인이죠. 시바리움 네트워크가 갑자기 숨죽인 것처럼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4월 말까지만 해도 3,000건을 넘던 시바리움의 1일 트랜잭션이 최근 1,002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곤두박질 친 거죠. 이 때문에 발생한 네트워크 총수수료도 고작 0.0017달러에 불과해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미시적인 지표들이 뭐 대수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자산의 근본적인 체력을 파악하는 데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그나마 남아있는 이 트랜잭션들조차도 실제 유저들이 주고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전체 체인을 재색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한 시스템 호출이거든요. 한마디로 네트워크가 완전히 죽어버린 게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준비하면서 내부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특정 토큰 하나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혼자 굴러갈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좀 더 넓혀봐야 합니다. 이번 주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굵직한 거시경제적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거시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완전히 다 딴 얘기 같지만 사실 하나로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바로 일본에서의 대규모 기관 채택, 미국의 규제 진전, 그리고 새로운 대안 프로젝트들로 자본이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우선 이 기관 채택이라는 게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일본 라쿠텐이 지갑을 통합하면서 4,400만 명이나 되는 사용자들이 이제 230억 달러치에 달하는 로열티 포인트를 XRP로 바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일본 전역에 있는 500만 개 가맹점에서 당장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자본 유입의 고속도로가 뻥 뚫린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서 나온 이 클래리티 법안의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타협안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딱 보면요,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정말 큰 전환점을 돌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년 동안 시장 발목을 잡던 그놈의 불확실성,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명확한 룰을 갖춘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 안으로 하나둘 편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규제의 큰 그림이 명확해지니까 영리한 시장의 돈은 자연스럽게 장애물이 없는 저항이 적은 쪽으로 싹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묵직한 저항성과 고래들의 매도세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기존 토큰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단숨에 9천만 달러를 끌어모으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페페토 같은 새로운 대안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자본 유입 속도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우리를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지금 이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온 개인 투자자 군단이 저 거대한 고래들의 매도 물량을 끝까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잽싸게 움직이는 시장의 거대 자본들이 방금 살펴본 새롭고 매력적인 대안 자산들로 완전히 눈을 돌리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